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지난 밤 사이에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. 금리 인상 폭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0.75% 인상이 됐습니다. 그런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이 금리 인상 폭보다는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,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했죠. 그런데 시장에서는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, 파월 연준 의장은 딱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되, 그러니까 한 번에 0.75% 이렇게 인상하진 않고 0.5%, 0.25% 올리는 이런 속도는 좀 늦추되, 이걸 갖다가 요선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꾸준히 올려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속도는 늦어졌는데 꾸준히 올리겠다 하니까 그것도 시장에서 예상한 그 상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. 그 결과 미국 증시는 잘 나가다가 아래로 콕 이렇게 꼬꾸라져 버렸습니다. 그리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.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거의 1% 정도 하락 출발을 했다가 이후에 쭉 회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코스피는 0.33% 하락, 그리고 코스닥은 0.46% 하락, 그리고 외국인들은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순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하고 금리차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.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4%이고 우리나라는 3%입니다. 그러면은 외환당국에서 참 걱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. 그렇지 않아도 우리 외환보유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최근 연속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줄어들었는데, 그 줄어든 시기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계속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달러가 유출이 되고,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곡물 가격이 높아져서 수입 물가 역시 비싸졌잖아요. 그러니까 경제를 지금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곤욕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여튼 기준금리 차가 1%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외환보유고 줄어드는 이 속도 계속 관심을 살펴봐야 되고, 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역수지, 경상수지 이런 것들도 꾸준히 우리가 모니터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고, 또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면은 금리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대출 있는 분들 유동성 관리 잘 해야 되고, 또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지금 싼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싸다고 해서 덥석 물지 말고,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 역시 자금 조달의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적어도 현금 흐름이라든지 재무제표 정도는 꼭 살펴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 시장 좀 더 살펴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생각보다 외국인들은 수급이 괜찮았죠. 이 정도면은 시장 충격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기관들도 많은 순매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 많은 매도가 있어서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. 이 동양생명인데, 지금 동양생명의 주가의 위치는 요 탐욕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초보자들이 투자해 볼 만한 시기, 그리고 요거는 초보자들이 투자하면 안 되는 전문가들의 영역, 방망이를 짧게 잡고 투자해야 되고, 또 손절선을 정해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요런 위치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주식 투자자 아직은 내가 서툴다 하면은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. 일단 이 종목은 이렇고, 그런데 이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도 엄청난 종목이 검색이 됐습니다. 넥센타이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, 오늘도 상승 반전으로 분석된 종목들이 엄청나죠? 149개입니다. 엄청난 종목들이 검색이 돼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 현금 흐름 꼭 체크해서 지금 다 싼 것으로 분석이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나오고 계속 기대감으로 시장이 앞으로 나갈 그런 기미였는데,
뭐 연준에서 저렇게 넣다 보니까 일단 그 기대는 한풀 꺾여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파생 상품만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. 항상 이 파생 상품의 그 근간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들입니다. 이 주식들의 집합체가 하나의 근간이 돼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물론 규모는 이 실물보다 훨씬 더 크죠. 파생 상품의 규모 훨씬 더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큰 돈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. 하지만은 그 베이스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들이다 이 말입니다. 주식들. 그런데 이 베이스가 되는 이 주식들의 주가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따라서 뭐 괜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이 베이스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파생 상품도 그 위에 올라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싼 종목들이 많아서 이제 뭐 오를 것이다, 뭐 약간의 희망이라도 보이면은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또 어떤 재료를 찾으려고 하겠죠. 그 주식 시장은 우리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시장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이 수급이라는 거고, 오늘같이 여건이 좋지 않았잖아요.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저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, 또 시장의 종목들을 보면은 저렇게나 지금 싼 종목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그냥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형편이 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괜찮은 종목들 좀 발굴해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것도, 희망을 가지고서 멀리 좀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튼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전혀 다른 좀 결과가 나왔는데, 뭐 그런 대로 또 시장은 또 다른 재료를 찾아 나서겠죠. 자,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, 또 앞으로 어떤 재료,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계속 점검을 해가면서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합시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